안녕하세요. 철학자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 읽어드릴게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난 지 5년 후인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정치계의 유력자인 아니토스의 후원을 받는 멜레토스에 의해 젊은이들에게 해와 악을 끼치고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아테네의 법정에 고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죄의 다른 면에는 소크라테스와 전쟁 중에 위험 인물로 지목된 알키비아데스와의 관계에 대한 억측 및 소크라테스와 패전 후 폭정을 행한 30인 정권의 우두머리인 크리티아스와의 관계에 대한 억측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공판 석상에서 원고 측의 뒤를 이어 피고인 소크라테스는 500명의 재판관과 시민 청중들 앞에서 변호 연설을 행한다. 그러나 표결 결과 소크라테스는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후 형량을 제한할 때에 소크라테스의 강한 태도가 재판관들의 비위를 상하게 했기 때문인지 다음 표결에서는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많은 표 차이로 가결되었다. 이때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28세의 젊은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지 얼마 후 그의 변호 연설의 일부를 책과 같은 형식으로 발표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변호 연설 속에서 자신의 행동과 삶을 관찰하고 있는 사상을 힘차게 역설하고 있다. 즉, 그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지혜에 이르는 길은 무지의 자각 위에 서서 지혜를 힘써서 구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검토하면서 사는데 모든 철학적 사상의 근본이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중 결말 부분을, 끝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사실이며 진실과 허위를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제가 청년들을 타락시켰거나 타락시키고 있다면 그들 중에는 이제 성장하여 그들의 젊은 시절에 제가 나쁜 충고를 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 지금 이 기회에 스스로 이곳에 나타나 저를 고소하고 저에게 복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타락시켰다면 설사 본인은 저에게 복수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나 형제나 친척들이 이 자리에서 그들의 집안이 저로 인해 이러저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하고 저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그동안 저와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우선 저기에 저와 동갑이며 같은 구에 살고 있는 크리톤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 있는 크리토블로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저쪽에는 여기에 있는 아이스키네스의 아버지인 스페토스 구의 리사니아스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캐피시아고의 사람이며 에피게네스의 아버지인 안티폰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의 형제들도 와 있으며 제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저의 문답 친구였던 사람, 즉 테오조티데스의 아들이며 테오도토스의 형제인 니코스트라토스도 와 있습니다. 테오도토스는 이미 죽었으므로 그의 형제인 니코스 트라토스에게 저를 고소하지 말라고 당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데모코토스의 아들이며 테아게스의 형제인 파랄로스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아리스톤의 아들인 아데이만토스가 와 있으며 저쪽에는 그의 형제인 플라톤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안토로도스와 그의 형제인 아폴로도로스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멜레토스는 자기의 변론 중에 증인으로서 그들 중 몇 사람을 내세웠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고소할 당시에 그것을 잊고 있었다면 지금 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에게 발언권을 양보하겠습니다. 만일 멜레토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증인이 있다면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저를 도와주기 위해 이곳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멜레토스와 아니토스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저는 그들을 타락시킨 사람이며 그들의 가족에게 해악을 준 사람입니다. 즉 저에 의해 해악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면 그들 자신으로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악을 입지 않은 사람들,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들의 친척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도와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즉 그들은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멜레토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증언이 있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많은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까지 한 변명과 비슷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의 저처럼 법정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의 경우를 회상하고는 제게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보다 훨씬 더 사소한 소송사건으로 싸울 때도 눈물을 줄줄 흘리며 가능한 한 많은 동정을 얻기 위해 자기의 자식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많이 동원하여 재판관들에게 호소하고 탄원했는데 저는 어쩌면 사형 판결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의 그런 태도 때문에 불쾌해지고 화가 나서 저에게 유죄표를 던지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 계시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에게도 가족이 몇 사람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메로스의 말처럼 저는 나무나 돌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게도 가족이 있으며 더구나 아들도 3명이 있습니다. 3 아들 중 하나는 이미 청년이 되었지만 2명은 아직 어립니다. 저는 그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여러분에게 저의 무죄 쪽에 투표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그것은 제가 고집이 세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경멸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여러 가지 평판이 있어 왔지만 그 중에서 지자라고 불리는 것과 불의에 참지 않는다라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제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제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소크라테스라는 인간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무언가 뛰어나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 지혜나 용기, 그 밖에 어떤 덕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 방금 말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듯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죽는 것을 끔찍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아테네인들 중에는 덕이 높아 공직 또는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아낙네들보다 조금도 낫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줄 테니 말입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사 누군가 그런 짓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법정에서 처량한 행동을 한다면 정당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를 수치스럽게 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관계없이 재판관에게 애원하거나 그 결과로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함으로써 재판관을 설득시키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누구를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자기의 기분에 드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 없이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겠다고 신에게 맹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스스로도 재판관 자신의 맹세를 깨뜨리는 습관을 붙여주어서는 안 되며 재판관 자신들도 그런 습관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어느 쪽도 신을 공경하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에게는 불명예스럽고 경건치 못하고 옳지 않은 일로 생각되는 그런 행동을 여러분 앞에서 하라고 제게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저는 지금 멜레토스에 의해 불경죄로 고소되고 있으니 제발 제가 다시 그런 불경건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에게 애원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에 대한 맹세를 깨뜨리게 한다면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신의 존재를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셈이 되며 또 저의 무죄를 변명하고 있으면서도 실은 제 자신이 신을 믿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발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고소한 사람들보다도 더 신의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나 여러분을 위해서나 최선의 판결이 내려지기를 여러분과 신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 투표가 행해졌고 그 결과 소크라테스는 유죄 280표, 무죄 220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저에 대한 유죄 판결이 아니라 오히려 유죄 쪽 표의 수와 무죄 쪽 수의 차이가 몹시 적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차이가 이렇게 적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표 차이가 크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죄 쪽의 표가 30개만 반대쪽으로 던져졌다면 저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도 멜레토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죄일 뿐만 아니라 만일 아니토스와 리콘이 나를 고소하는 데에 가세하지 않았더라면 멜레토스는 투표수의 5분의 1도 얻지 못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1000드라크마의 벌금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유죄 결정 후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한 번 더 피고의 진술이 행해진다. 그러나 어쨌든 멜레토스는 저에게 사형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 아테네 시민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에 맞서 어떤 형벌을 제의해야 할까요? 물론 적당한 형벌을 제의해야겠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저에게 적당한 형벌일까요? 저는 일생 동안 게으를 정도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이 혹은 얼마만큼의 벌금을 내는 것이 저에게 적당할까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돈을 번다든가 가정을 꾸려나간다든가 군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한다든가 민중 지도자로서 활동을 한다든가 관직에 오른다든가 정당에 가입한다든가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운동에 관심을 기울인다든가 하는 일은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뒤쫓아다니기에는 너무도 솔직하고 고든 성격이라 목숨을 보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나 제 자신에게나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며 여러분 각자에게 제 스스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먼저 당신 자신을 돌보시오. 당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덕과 지혜를 추구하시오. 국가의 이익을 돌보기보다는 국가 자체를 돌보시오. 이것이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순서요. 라고 설득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일을 해온 사람이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아테네 시민 여러분, 만일 제가 올바른 평가를 받는다면 제가 받아야 할 것은 형벌이 아니라 보상이어야 할 것이며 그 보상은 저에게 적합한 것, 즉 선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보호자이며
여러분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갈망하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 적합한 보상이란 무엇일까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에게는 프리타네이온에서 대접을 받는 것보다 더 적합한 보상은 없습니다. 저는 올림피아의 경마나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보다 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을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뿐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을 정의롭고 올바르게 제한한다면 저는 프리타네이온에서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들으시고 앞서 제가 동정을 구하기 위해 애원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고의적으로 해악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짧은 시간 동안밖에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확신시켜 드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만일 아테네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사형이냐 아니냐에 대한 재판을 하루에 하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 해야 하는 법률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해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도 악을 행한 적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도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제안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멜레토스가 제안한 사형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런 제의를 해야 할까요? 저는 죽음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 왜 제가 확실한 악인 형벌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형벌을 저에게 내려달라고 제의하겠습니까? 고류를 제의해야 할까요? 하지만 왜 제가 11명의 형무관에게 굴복하여 감옥 속에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벌금형을 제의하고 제가 벌금을 낼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는 앞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게는 돈이 없어 벌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추방형을 제의할까요? 제가 추방형을 제의하면 어쩌면 여러분은 저의 제의를 받아들여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삶에 애착을 느낀 나머지 장님이 되어야만 그런 제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국민이 여러분조차도 저의 행위와 말을 견디지 못하고 몹시 귀찮아하며 제거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쉽게 견디어 내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나이에 끊임없이 추방당하여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서도 이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저의 주위에 몰려들어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젊은이들을 쫓아버린다면 그들은 연장자들을 설득하여 저를 내쫓아 버릴 것이며 그들을 쫓아버리지 않고 저의 주위에 몰려들게 내버려 둔다면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이 그 젊은이들을 위해 저를 내쫓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이곳에서 추방당한 다음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살아갈 수 없겠소? 그러면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키기가 무척 어렵군요. 왜냐하면 침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신에 대한 불복종이므로 침묵을 지킬 수는 없다고 제가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저의 말을 허튼 소리로 생각하여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매일 덕과 그 밖의 것들에 대하여 문답을 하면서 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대의 선이며 시험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묵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납득시키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금 말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또한 저는 제 자신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에 조금도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저에게 돈이 있다면 저는 제가 낼 수 있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겠다고 제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제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낼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벌금으로 내겠다고 제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1문화라면 낼 수 있을 것이므로 은 1문화의 벌금을 제의합니다. 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의 친구인 플라톤과 크리톤과 크리토블로스와 아폴로도로스가 30문화의 벌금을 내겠다 제의하라고 저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 대한 보증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30문화의 벌금을 제의합니다. 그들은 그 돈에 대한 보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아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악명을 얻게 될 것이며 현자인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사 제가 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할 때는 그들은 저를 현자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미 이렇게 늙어 죽음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 쪽에 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제가 소송에서 패한 것은 저의 설득 논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제가 어떤 말이라도 하고 어떤 행동이라도 해서 무죄 석방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여러분을 설득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패소한 것은 부족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설득 논리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뻔뻔스러움이나 몰렴치함이 부족하여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울고 비통해하고 한탄하는 등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늘 들어온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많은 것들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위험에 처해 있다 하여 비굴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방식대로 변명한 데 대하여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비굴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살아남기보다는 저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죽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건 전쟁에서건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죽음만은 면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무기를 버리고 추격해오는 적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하면 죽음만은 면할 수도 있으며 그 밖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도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고만 한다면 죽음을 면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죽음을 피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을 피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죽음보다 발걸음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늙고 발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그 느린 것에 붙잡혀 있지만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영리하고 발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것에 붙잡혔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고 이곳을 떠나가지만 그들은 진리에 의해 야비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에게 내려지는 벌을 면할 수 없듯이 그들도 그들에게 내려지는 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운명으로 정해진 일이며 또 그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유죄를 신고한 선고한분들에게 예언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인간이 가장 훌륭하게 예언할 수 있는 시기, 즉 죽음 직전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죽은 후 곧 여러분이 제게 가한 형벌보다도
훨씬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저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들을 억제시키고 있었지만 여러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기 때문에 그만큼 혹독하게 여러분을 대할 것이며 여러분도 그만큼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여러분의 사악하고 부정한 삶에 대한 비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비난을 막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며 훌륭한 일도 아닙니다.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훌륭한 방법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가능한 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사형 선고를 한 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무죄 선고를 해주신 여러분과는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시 동안은 관리들도 사무로 바쁘고 또 저도 형무소로 끌려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까지 잠시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방해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저의 친구이므로 저에게 일어난 일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재판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야말로 재판관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지금 매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지금까지 저에게는 다이몬의 예언이 나타나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항상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최악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일이 저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이몬의 예언은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에도 제가 이곳 법정에 들어서려고 했을 때에도 제가 변론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조금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그 다이몬의 예언은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의 말을 중지시키곤 했습니다. 이번 일에서는 그 다이몬의 예언은 저의 어떤 말에 대해서도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조금도 반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이몬의 예언이 저에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게 일어난 일은 선이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을 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런 생각은 결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제게 일어난 일이 그에 대한 커다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 다이몬의 예언은 분명히 저에게 반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선이라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선이라는 희망을 품는 데에는 커다란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완전한 무의 상태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전해지는 바와 같이 영혼이 주거를 옮기듯이 이 세상에서 제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죽음이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서 꿈조차 꾸지 않는 잠과 같은 것이라면 죽음은 엄청난 축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에서조차 방해받지 않은 밤을 골라내어 그것을 자기 생애에 다른 낮과 밤들을 비교하고 그러한 밤보다 더 즐겁고 유쾌하게 보낸 낮과 밤들이 자신의 생애 중에서 얼마나 있었는가를 말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페르시아의 대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낮과 밤이 그렇지 않은 낮과 밤에 비해 손꼽을 정도로 적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만일 죽음이 그런 것이라면 죽음은 하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은 단 하룻밤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재판관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저승으로가 그곳에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참된 재판관들, 즉 미노스, 라다만튀, 아이아코스, 트리플로데모스 등 그 밖에 그들의 생애 동안에 정의로웠던 신이라 불릴 만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여행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오르페우스, 무사이오스, 헤시오도스, 호메로스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몇 번이라도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라메데스나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나 그 밖에 부정한 재판에 의해 죽음을 당한 옛날 영웅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일 것이며 제가 겪은 일과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매우 뜻깊은 일일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누가 진정한 지자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묻고 논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재판관 여러분, 트로이로 대군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든가 오디세우스라든가 시지포스라든가 그 밖에 무수한 남녀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문답을 하며 함께 지내는 것은 무한히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문답을 한다고 해서 사형에 처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전해지는 바가 사실이라면 그들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도 죽음에 대해 희망을 품어야 하며 특히 다음에 한 가지만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나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선한 사람과 그의 일은 신께서 소홀히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일어난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이 지금 죽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저를 위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의 계시도 저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들과 저를 고소한 사람들에게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고소하고 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 그들은 저에게 선을 행할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를 해칠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그들은 비난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의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제가 여러분을 성가시게 한 것처럼 저의 자식들을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저의 자식들이 덕을 쌓기보다는 돈이나 그 밖의 다른 것들에 관심을 쏟는다고 생각된다면 또한 저의 자식들이 실제로는 가치 없는 인간이면서도 우쭐하고 뽐낸다고 생각된다면 그들이 마땅히 관심을 쏟아야 할 것에 관심을 쏟지 않음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가치 없는 인간이면서도 스스로 훌륭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음에 대해 제가 여러분을 꾸짖듯이 그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자식들은 여러분에게 정당한 대접을 받은 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죽음으로, 여러분은 삶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신만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유익하고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